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나왔던 이제 하락세를 좀 만회를 많이 했고,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밥값을 좀 해주면서 오늘 이제 플러스 0.8% 이상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 좀 이제 끝에 가서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는 좀 주식시장을 보시기 되게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뭐 유튜브 쪽에는 제목을 이제 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의 교훈과 뭐 강세 테마 분석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온갖 또 이제 무서운, 개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또 무서운 이슈죠, 그죠? 중국 망한다, 미국 망한다, 또 이제 부동산 망한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개미들이 지금 막 무서워서 또 투매를 하는데, 딱 2년 전에 그래서 2년 전, 21년 9월달, 지금 24년 8월이죠. 그러니까 딱 2년 전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지금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그래요. 위기설이 나올 때는 위기가 아니라 항상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저기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폭락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먼저, 네,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갑자기,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쫙 빠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네, 자, 마이너스 1.7%까지 급락했다가 꼬리를 급하게 달면서 나중에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캔들 양봉이 나왔고 시초가 이상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잘 끝났고, 코스닥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1.7%까지 똑같이 빠졌다가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 0.8%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잘 끝났죠. 여기 보시면 오늘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요, 환율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올라가고 엔화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혼자 올라가면 이상한 건데 같이 올라가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나마. 네.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이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12억 순매도니까 사실 이거는 판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순매수를 좀 많이 해줬는데 역시 금융투자,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 정도는 많은 게 아닌데 오늘처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 심리가 안 좋으면 매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정도 매도 물량이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시광님 저기에 접속 다시 해보세요. 시광님 저기에 예.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네. 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네, 이쪽에 지금 회원분이 안 들리신다고 해가지고, 네. 자,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기관이 이제 어쨌든 금융투자가 판 것 때문에 오늘 약간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여기 흐름을 여기 보시면 또 코스닥은 또 양쪽에서 사요. 네.
많이 샀어 오늘,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일별 현황을 보시면요, 최근에 그 BV 위안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는 컨츄리 가든인데, 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투매가 나와서 특히 어제하고 오늘 좀 개별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잘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어제하고 오늘 거의 안 팔았어요. 사실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누가 많이 팔았냐? 제가 자꾸 얘기해드렸지만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네. 특히 금융투자. 네. 연기금도 축으라고 팔다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금융투자가 지금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기관 매도 물량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금융투자 때문에 그래요. 기관 물량.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만약에 그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그 위험이 닥치면 외국인이 먼저 빠져나가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개미들, 그러니까 투매 나온 거예요. 기관의 매도 물량에다가 불안감에 사로잡힌 개미들이 이제 투매를 아주 심하게 한 거죠. 맞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21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21년도랑 비교를 하냐면, 헝다그룹 파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헝다그룹이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이 헝다그룹이라는 그 기업이 파산,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이자를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컨츄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그 중국에서 이제 민간 기업 중에 그 부동산 개발 민간 기업 중에서 1위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이자를 못 내가지고 300억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진 건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헝다그룹. 근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그게 이제 우리 추석 때 얘기 나왔어요. 추석 때 9월 말쯤에.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했느냐? 예, 폭락했었어요. 잠깐. 예. 한 일주일? 그리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지수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상해 지수인데, 상해 종합지수 21년 9월이면은 여기쯤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여기가 팬데믹이거든요. 이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그 증시가 폭락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서 증시가 폭등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뭐 했겠어요?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를 했겠죠. 잠시만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그 당시부터 이제 증시가 좀 빠졌어요. 나스닥 증시도 21년 말부터 말이 고점이었고 22년 초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지금은 바닥이고 그때는 고점이었어요. 금리 인상 전 그때는, 지금은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는 시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에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부분에서 여기서 그랬어요. 21년이니까
헝다그룹 파산 얘기 나올 때가 여기입니다. 요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실제로 급락을 해요. 잠깐 요렇게 요만큼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그 문제가 이제 9월 달에 대두가 돼서 10월 한 11월까지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 사이클이 미국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랑도 다르고. 근데 아무튼 이때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살짝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와요. 왜?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근데 이 당시에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요만큼 빠진 건데 요만큼 이게 3650 정도에서 3500까지 빠졌으니까 150 빠진 거거든요. 150 정도. 그러면 한 4% 빠진 거예요. 중국 증시가 4% 빠졌다고. 4%.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얼마 빠졌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폭락했다가 대규모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그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400이 저점이었는데 여기는 3300까지 갔으니까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죠. 네. 굉장히 이제 과열돼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더 이상 못 가고 버벅버벅 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떨어졌어요. 이때까지는 뭐 개별주 테마주 갖고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짝 올라와서 이제 올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헝다그룹 얘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추석 세고 와서 그때 이만큼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떨어졌었어요. 이만큼. 이해가시죠?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이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 게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막 겁을 냈어요. 왜? 중국의 그 여기 이제 헝다그룹이 1위는 업계 1위는 아닌데 큰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체 같거든요. 여기 파산하면 뭐 줄도산 나고 우리나라도 피해가 크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대충 한 7% 정도 빠집니다. 7%. 이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7%예요. 정확히 7.1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수는 그 이후로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아셔야 돼. 이게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네요. 그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네,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 앞두고 조정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 헝다그룹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와중에 그냥 헝다그룹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작점이 아니라 금리 인상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또 헝다그룹 얘기 나오니까 지금 헝다가 아니라 이제 회사 이름만 바뀐 거예요. 비구이비안이라고. 그게 아까 컨츄리가든인데 최근에 이제 그 여기서부터 아니지 여기서부터 잡자. 여기서부터 있죠. 실제로 이제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되게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으면 이게 몇 %인 줄 아세요? 7%예요. 똑같이 7%. 예, 그렇게 잡으면 정확히 6.91인데 그냥 반올림해서 7이라고 할게요. 7%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때랑 지금 거의 이제 똑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중국에 뭐가 망한다고 하면 되게 겁을 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겁내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망한다고 겁내지 마시라니까. 제가 어제 지나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차라리 부동산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대신에 좀 귀찮아질 뿐이지. 아무튼 이거 너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너무 민감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지금 비구이 위안이라는 그 회사가 어떻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도 100%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100%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걱정이 많으면 맞죠, 그죠? 네, 어디로 가요? 네, 산으로 가요. 네, 산으로 간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꼬리 감아서 잘 올려놨고요. 그 오늘 보시면 중국 증시가 요즘에 보시면 잘 안 빠집니다. 오늘 중국 증시 올랐거든요. 네. 네, 정작 중국도 별로 안 빠져요. 그때도 그랬다니까. 네. 대신에 홍콩이 좀 빠지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대만 증시도 보시면 오늘 뭐 좀 올랐죠. 네. 크게 신경은 안 쓰는 분위기예요. 이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이제 항상 그래요. 네. 그 당시에 21년 9월달에 그날이 막 개인민들이 겁내가지고 막 그때 우리나라 언론하고요 유튜브에서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거든요. 그 개인민들이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21년 9월달에 헝다구로 문제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씨의 화천대유 대장동이었어요. 네. 이재명 씨가 싫다 그 소리가 아니고 하필이면 추석 앞두고 그죠? 추석 때 대선주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 터져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했어요. 난 그게 더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헝다구 문제로 지수까지 빠지니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었었죠. 그때 그래서 주린이들이 손절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주린이들. 네. 지금 그 주린이들 대부분이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저기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아무튼 헝다그룹 문제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개별주 테마주가 안 갔느냐? 갔어요. 안 가긴 뭐란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왜 그 당시에는 뭐가 왔냐면 미국의 엔비디아 막 이런 거 많이 가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 그런 거 하고 메타버스 그때 위믹스 같은 게임주 있죠? 막 그런 것도 많이 가고 막 그랬어요. 많았다니까. 게임주 많이 갔어요. 개별주 테마주는 그 당시에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급락을 하죠. 사람들이 투매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는 비를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즘에 그래서 자꾸 어떤 얘기를 해드려요? 자꾸 이제 올라가는 테마,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는 쪽을 자꾸 얘기하죠. 심리만 잡아드리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에서 돈이 움직이는지도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제 방송 끝나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도 좀 잘 들으세요. 네, 오늘도 와서 좀 들으시면은 그분이 이제 그 매일매일 돈들이 어디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는지 매일 그거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네,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방송도 짧게 하시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제 많이 했으니까 그죠? 네. 초전도체 관련주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게 급락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경험이나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토대로 한번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번 찍어보세요. 끝난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끝난 것 같으세요? 안 끝난 것 같으세요? 좀 찍어주세요. 이분 필명 되게 마음에 드네요. 단디해라. 필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식하실 때 그 필명처럼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안 끝났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죠? 네. 자, 제 생각은 어떠냐면 종목마다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줄지르면 하한가 들어간 것도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냥. 네, 이게 종목이 지금 다 틀려요. 오늘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장대 음봉을 맞고 끝나긴 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제가 봐도 끝난 것 같은 게 있고 이건 안 끝났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서남인데
서남이 하한가에 맞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앞에서 주가가 한 5배 급등을 했거든요. 5배 급등하고 하한가 한 대 맞고, 자, 장렬히 하한가 한 대 맞고, 음봉 3개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상한가 2개 나왔죠. 옛날에 제가 이거 킬러였거든요. 이런 거 매매하는 건 진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알아요. 요즘에 여기서 제가 매매를 안 시킵니다. 왜냐면 상한가가 15%일 때는 그냥 진짜 우습게 생각했는데 저는 저희 밥이었어요, 밥. 근데 하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매매를 하는 개인 트레이더면 하겠는데 회원들 이렇게 저기 리딩하는 전문가로서는 절대 이거 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이틀 빨리 사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긴 한데 하루 이틀 빨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30% 손실나요. 여기서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20% 떨어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일반 개인들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요즘 못하고 있는데 원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서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등이 나왔느냐.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악고점을 제꼈느냐 못 제꼈느냐 이런 것들 두루두루 이제 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등이 나왔느냐예요. 반등이 나왔느냐 그리고 지금 나온 음봉이 첫 번째 음봉이냐 두 번째 음봉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왜냐면 첫 번째 음봉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핫 이슈 그죠? 이슈가 돼서 올라오는 종목은 첫 번째 음봉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두 번째 음봉은 대부분 진짜 음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그 음봉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진짜 음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하나 더 살펴볼게요. 다른 종목들도. 그래서 이제 선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대량 거래량이 이 음봉이 아니에요. 얘예요, 얘. 얘랑 이 양봉에 나온 거래 이거라고. 뒤에 음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자 이거 하한가 한 거죠? 이 친구예요. 맞죠? 이거라니. 그리고 자 음봉 3개 나오고 상한가 2개 튀어나올 때 거래가 있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반등을요 상한가 2개 나오는 게 어딨어요. 할 만큼 다 한 거지. 서남 욕하시면 안 돼. 서남에서 오늘 뭐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 서남 욕하지 마세요. 서남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응? 상한가 2개가 어디요? 맞죠? 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하한가 갔거든요. 뭐 독일 연구진이 우리나라 그 LK99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자 뉴스는 이제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짜다 뭐 아니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았어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었고 중간에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상한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그냥 뭐 이 진위 논란을 떠나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논란 자체가 호재인 거예요. 테마주라는 이 테마주의 특징은 그건 거예요. 진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논란 자체가 얘한테 호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독일에서 그랬다는데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차트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심리 싸움이에요. 네. 이거 사실 도박이거든요. 2단계로 들어가는 건 도박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박판에서 무슨 논리와 뭐 상식 이성으로 합니까?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도박판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단계는 도박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뉴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비하니까 조금이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를 제외하면 거래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거래가 이만큼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요
원래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 이거 그날 장중이 22%까지 급등하다가 하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날 양봉일 때 이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잘 생각을 해보죠. 선암을 이해를 잘하면 그 뒤에 원익 피해니 고려재간 뭐 덕성 뭐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암 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죠. 왜겠어요? 이거 대장이거든요. 대장이었고 상한가를 제일 시원하게 나왔어요. 그냥 쭉 끌어올렸어요. 중간에 이 상한가는 거래도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거래가 크게 별로 없어. 그냥 날랐어요. 그냥. 그리고 바로 깔끔하게 거래 정지를 당해요. 여태까지 거래를 분출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날. 이해가세요? 네.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거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비상식적인 거래량이니까 이건 제외하는 거예요. 통계를 낼 때 왜 아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건 빼버리잖아요. 통계 저기 할 때 데이터 수집할 때 그건 제거를 하거든요. 이것도 제거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최대 거래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라고요. 그것도 반등까지 세게 나오고. 그리고 운봉이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잖아요. 얘가 첫 번째죠? 두 번째잖아요. 이건 안 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운봉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상한가 두세 개 나와도 저는 당당합니다. 당신 틀렸네? 조롱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상한가가 또 갑자기 막 LK99가 진짜라 그러면서 뭐 상한가 두세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한 얘기 난 취소 안 할 겁니다. 왜? 그게 원칙이거든요. 여기서 물리면 약도 없어요. 미친 개한테 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광경병 있죠? 그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이 없대잖아요. 거의 죽는데요. 거의 죽는다니까 진짜. 산 사람이 거의 없대요. 얘 물리면 약도 없다고. 두 번째 음봉 맞았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까지? 덕성은 오늘 거래 정지라서 얘는 피해갔고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도 거래 정지라서 패스. 모비스. 자, 모비스는 어떻게 보실래요?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상한가 두 개. 그리고 오늘 거래 터졌어요. 여기보단 거래가 적지만 어쨌든 거래 터진 운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손 안 대시는 게 상책입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원익 PN이 자 이거는 이제 마디 길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N자형인데 자, 앞에서 자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죠. 이만큼. 그 다음에 요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요렇게 갔죠. 이거는 뭐예요? 자, 왼쪽 상승 파동이 이만큼이었어요. 어떻게 되냐? 이만큼이었죠. 오른쪽 상승 마디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면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이해되신 분들만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번호 찍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채운 거예요. 목표를 채웠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N자형 파동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오늘 하한가긴 한데 선생님 보세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거래 없는 몸은 가짜라고. 에이. 저기 단일가 거래돼가지고 거래가 없는 거지. 맞잖아요. 단일가.
10분, 20분, 30분 단위로 묶어갖고 한꺼번에 거래시키는 거. 단기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거래가 오는 거잖아요. 응? 이거 여기서 안 팔고 물리신 분들은 아마 오늘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분차트를 보시면 약간 다르죠? 이게 어제까지의 하루의 분차트거든요. 하루치?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30분 단위로 거래시켰다가 30분 단위로. 단기 거래되면은 호가창 위아래 3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물리신 분은 오늘 팔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제. 응?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추로 테크는요, 이게 목표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만큼 갔죠? 자, 요거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 요거는 여기로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두 개의 마디를 또 비교를 해보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놓고 어때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는 반등, 이건 반등이 아니라, 반등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반등과 이거를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반등은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급등했죠? 폭락했다가 살짝 오르고 여기까지 정고점을 크게 못 제끼고 살짝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거를, 요거를 반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N자형으로 해서 앞고점을 제끼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가면, 아, 여기가 1차 상승이고요, 여기서 눌림목에 나왔었고 요걸 눌림목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2차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완성했습니다. 3차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잘 안 나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생활 비유. 네. 여러분들 그 복권을 어떻게 사셨는데 운 좋게 뭐야, 뭐 3개 맞히, 로또 3개 맞히면은 뭐 5개짜리인가 요즘도 주나요? 요즘에 로또 사본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복권을 샀는데 뭐 한 장 더 그런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다시 복권 사면 되던가요? 거의 안 되죠. 운 좋게 뭐라도 걸렸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복권을 다시 사면 그게 또 되냐고. 잘 안 된다고요. 그냥 꽝인 경우가 많죠. 그럴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대창, 하한가 한국도 북일신도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N자형 파동이 긋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점이 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만큼 갔고 뒤에서 어떻게 갔어요? 이만큼 갔죠? 어때요? 비슷하죠? 그리고 하한가 맞았잖아. 이게 첫 번째 음봉이에요? 두 번째 음봉이에요? 첫 번째 음봉 여기 있고, 이거 두 번째죠? 여기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맞죠? 그럼 요거는, 요 두 개는 가짜였던 거죠. 이거를 때리면서 매집을 한 거니까. 근데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켰고 올라올 때 거래가 터졌죠? 그 세력이 해먹고 나갔을걸요? 네. 해먹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제의 분차트를 확인해 보면 돼요. 분차트. 상한가 갈 때 질질 끌면서 갔으면은, 그러면 세력이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제가 요만큼인데 어제 보니까 어때요? 상한가 질질 끌면서 들어갔잖아요. 급등했다가 폭락했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상한가에 들어갈 때, 상한가는요 재빨리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가야 돼요. 그냥. 투수가 야구 경기할 때 포수 쪽으로 공을 던지죠. 근데 그 공이 천천히 들어갑니까? 포수의 글러브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죠. 그렇듯이 상한가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 다 사라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러면 다음날 문제 생겨요. 이거는 좋은 상한가가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더러운 상한가예요. 오염된 상한가. 오염된, 굉장히 안 좋은 상한가예요. 다 데리고 들어갔잖아. 다 얘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저 만약 이런 거 나오죠? 회원들한테 다 팔아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구 산업. 이거는 2차 상승이 아니고 반등 나오다가 반등도 아니지. 시도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 이 친구는 앞에서 2차 전지로 딴 걸로 갔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어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제강. 고려제강도 이제 상한가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또 길이를 또 재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아직 남은 거 아닌가요? 예.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짧죠. 짧은데 이거는 끝났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고려제강이 선발 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한가가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고 애매해. LS 전선아시아 앞에서 2차 전지로 갔다가 뒤에는 한 번 더 간 거죠. 초전도체로 갈 만큼 갔잖아요. 이건 뭐 말할 거나 있습니까? 이것도 다 재보시라니까. 비슷해요. 어때요? 거의 똑같잖아요. 응? 거래 없는 하한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팔아먹었을 거라니까 이게. 분차트 열어보실래요? 네. 아까 누구랑 똑같잖아요. 원익 PN이하고 똑같잖아요. 상한가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죠. 이게 좋은 상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상따하신 분들 오늘 독일 연구진을 또 얼마나 욕을 하시겠어. 근데 독일 연구진 잘못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공계 출신이지만 논문도 써봤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과학자 욕할 거 없어요. 이거는 LS 전선 아시아나 이런 거 상따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제가 그러니까 더러운 상한가라고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인지 컨트롤스. 네. 이것도 이거 다 길이 계산해 보시라니까. 이런 거 재밌다 1번 찍어보세요. 이런 거 해드리면 되게 재밌어 하시던데. 네. 신기하다 이러시면서. 이것도 비슷하죠. 재밌다 1번 찍어보세요. 재미있으세요? 꽤 있으시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차트가 다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선을 긋고 나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참고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목표를 채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목소리가 이게 들리시는 분이 있고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가 보네 이쪽에. 네. 신경 쓰이네요. 이게.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실래요? 네. 여기 한 군데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유튜브 쪽도 좀 찍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폭락을 했는데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비중을 많이 실으셨을 게 뻔한데, 그렇죠? 네. 뻔하실 텐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신성 델타테크하고 인지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그냥. 제낀 거라고 그냥. 네. 근데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거래량 보시면 엄청 나왔거든요. 아래 꼬리 달고 해놓긴 했는데 글쎄요. 내일 파워로직스가 아침에 바로 뽑을 수도 있어요. 파워로직스하고 신성 델타테크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그냥 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냥. 아 형님 그래도 저기 다 하한가 맞는데 우리도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응? 그냥 한 방에 가자. 에라 모르겠다. 응?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폭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폭주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보고서 다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모텍 이런 거는 뭐 아예 베린 거 같고, 이거는 한양 ENG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2차전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아직 한 번도 안 간 걸 하세요. 한 번도 안 간. 이게 지금 다 앞에서 간 거건 뒤에서 간 거건 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거의 똑같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거의 대부분 목표치를 채웠고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서로 짰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지 마세요. 네. 저희 방에도 최근에 2차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로 해서 2개를 추천했는데 오늘 그 종목들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요. 종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2도 안 갔습니다. 네. 얼마 안 빠졌다니까. 초전도체라고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은 저런 거 사놓으셔야 돼요. 남들 잘 모르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에서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투매가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저기 지수를 끌어올려 준 게 에코프로예요. 제가 어제까지 에코프로한테 이렇게 욕을 했죠. 밥값도 못 한다고. 어제 같은 날 좀 폭등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급락했다가 어제 막 욕했잖아요, 그죠? 들었는지 오늘은 8.9% 급등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막아줬어요. 오늘 2차전 직원을 밥값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NF도 오늘 6%, 에코프로 BM 4%, 그 외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아무튼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트를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지수를 오늘 방어해 주는데 아주 큰 역할, 즉 밥값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 아까 그 왜 초전도체 주 얘기할 때 이 얘기했었잖아요. 처음 음봉이 나왔을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제 음봉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코리아나 화장품이죠. 잘 보시면 이제 올라갈 때 음봉이 있긴 있지만 상승 중에 나온 음봉이니까 이건 음봉으로 안 쳐요. 근데 잘 가다가 오늘 5일선을 깨는 7%짜리 음봉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짜 음봉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주들 오늘 보시면은 화장품 보면 뭐 한국 화장품 자 막 급등하다가 살짝 마이너스 8%짜리 음봉인데 귀엽죠? 귀엽게 생겼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마녀공장 회사 이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이너스 14% 거래 없죠? 귀여운 거 이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급등 중에 나온 거의 처음 나온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밑에서 100% 올라온 주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음봉 하나 나왔거든요. 귀여운 거죠,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간에서 어떻게 끝났느냐? 시간에서 급등을 합니다. 장중에는 막 이러고 떨어져가지고 막 그죠? 근데 시간에서는 마녀공장 6% 급등, 한국화장품 6.9% 급등, 상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 8% 급등. 상한가였는데 막판에 조금 풀렸어요. 그럼 오늘 음봉 나온 거 내일 만회를 좀 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낙폭과대로 들어가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한가 가진 거 초전도체 관련주 막 가서 몰빵하거나 비중 실어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 한 게 성신양이거든요. 성신양이가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온시티 있죠. 네온시티에다가 800억 정도인가 거기에다가 저기 시멘트 공급한대요. 네온시티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주하고 그 건자재 관련주들이 가야 되는데 참 재수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네? 진짜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 관련주 뭐만 가려고만 하면 꼭 이상하게 무슨 아파트 뭐 무너지고
중국 부동산 망한다고 그러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기사가 이게 나왔어요. 성신양의 네옴시티 간다. 800억 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멘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성신양. 그래서 시간 내에서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다 급등했어요. 간다니까요. 네. 현 정부는 원래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건설주하고 이게 가요. 건자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집질 때도 별로 없고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돌릴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실제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맨날 그냥 건설 관련된 악재만 자꾸 나오니까 금리 인상 빨리 안 끝나고 막 이러니까 건설주들이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도 사야 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벌 겁니다. 최근에 음식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죠. 실적이 좋아져서 나중에 보시면 저쪽도 이제 좋아져요. 좋아진다니까. 네. 아무튼 이제 시간에서도 이제 저런 종목들 급등하고 있으니까 조정 같은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태까지 하셨던 대로 앞만 보고 쭉 가세요. 앞만 보고 가시라고. 네. 그리고 여기 중국 관련된 저희는 이제 어제 전략 매도를 해버렸는데 오늘 보면 면세점 관련주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것들 안 빠졌어요. 감아 올렸거든요. 하락하다 말고. 네. 면세점 관련주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하고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그 이미 저기 뭐야 음봉 두세 개씩 나온 거 그거 사지 마시고 네. 초전도체 관련주 하고 싶으시면 아직 안 간 걸 사시면 되고 그럼 우리도 어제 하고 엊그제 한동훈 테마주이면서 초전도체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돼요. 여러 개 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사놨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한동훈 테마주로 간 적도 없어 그거는.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봤자 안 나오니까 찾지 마세요. 네. 그게 검색해서 찾을만 하시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겠어요? 얘기 안 하지. 네. 안 나와요. 네. 그런 거 사놨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갈 거예요. 두 개 다로는 못 갈 거고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는 좀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오후에는 아무튼 잘 마감이 됐으니까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0.2% 상승 중이니까 오늘 나스닥이 반등 나오거나 아무튼 뭐 마무리를 잘하면 내일 금요일인데 아마 마무리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헝다그룹 21년도에 헝다그룹 얘기했지만 그때 그냥 그러고 그때 개미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증시 폭락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냥 중국 아직도 안 망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 설령 만에 하나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시면 돼요. 걱정 많이 하신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막 저기에서 여기 뭐야 갖고 있는 종목들 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손해보지 마세요. 아셨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준비하시던데 오늘 그 초전도체 관련주 있죠? 그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들어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테마주 설명을 여자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잘하세요. 남자가 설명하는 거하고 여자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떠났거든요. 돈 벌기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안 그래도 여자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이 바닥에는. 근데 이제 또 실력 있는 여자 전문가는 더더욱 없고 많이 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지금 이분은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 사무실에서 섭외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무실에서 실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